안녕하십니까, 김성봉입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2025년 11월 21일, 12월 4일 시행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중요 개정 내용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에 해당하는 법률이요, 법률 제209555호로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입니다. 이는 2025년 5월 20일 일부 개정된 것으로서요, 그 개정된 것들 가운데 있어 제115조와 제140조는요, 그 부칙 제1조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2025년 5월 20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라는 것은 바로 2025년 11월 21일이 될 것입니다. 5 더하기 6 하면 11, 그리고 20일이 경과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21일이 그 시행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개정 내용은요,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2025년 6월 4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인터넷에서 바로 이 법률 검색해 보시면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로 나타날 것이고요. 그리고 2025년 5월 20일 일부 개정된 것으로서 그 시행일이 2025년 6월 4일로 적혀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핵심적인 내용 파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제115조, 제140조는 다음 화면에 정리해 뒀으니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후자에 해당하는 법률은요, 법률 제2054구호로서 2024년 12월 3일 일부 개정된 것입니다. 이 법률의 부칙을 살펴보면 말입니다. 부칙 제1조 본문에는, 부칙 제1조 본문입니다. 단서 앞쪽에 있는 거요. 본문에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조항을 제외한 것들은요, 바로 2024년 12월 3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라는 것은 2025년 6월 4일이 될 것입니다. 그 시행일이 말입니다. 어때요?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죠?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이 조항들은요, 부칙 제1조 단서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에 해당하는데요. 그럼 2024년 12월 3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라는 것은 2025년 12월 4일이 그 시행일이 된다는 뜻일 것입니다. 어때요? 핵심적인 내용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 조항들에 대해서는 다음 화면 이후에 자세하게 정리해 두었으니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정비사업과 관련된 수많은 동영상 자료들이 김박사 부동산 TV 유튜브 채널에 탑재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박사 부동산 TV에 관한 정보 여기에 제시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박사 부동산 TV에서는 말이죠, 언제나 법령 규정 등의 정확한 논거에 기초하여 정확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계신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정확한 정보에 기초하여서 소통을 한다면 조합과 조합원들, 그리고 조합원들 사이에서 그 어떤 다툼도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다툼이 나타나더라도 쉽게 해결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확한 정보에 기초하여서 소통을 한다면 말입니다. 자, 그럼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고해 드렸던 대로 법률 제 20955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2025년 11월 21일, 2025년 11월 21일 시행될 두 가지 규정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제115조와 제140조입니다. 두 규정 모두 다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규정입니다. 그런데 제115조는요, 바로 이 내용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하위항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2항을 신설하기 위하여 제목 외의 부분, 가로 속에 들어있는 이것을 제목 또는 표제라고 합니다. 법률에서는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이렇게 만들어 두었다라고 표시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러해 왔던 것처럼요, 개정 전의 내용은 빨간색으로 표시하면서 중간선을 그어서 확실하게 표시해 왔고요. 그리고 개정 후의 내용은 이처럼 파란색으로 표시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제1항의 나머지 내용은 변경이 없고요. 오로지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만 바뀌게 되었다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추가적인 설명 필요 없겠죠? 그럼 되었습니다. 자, 화면 정리하고 이어갈게요. 제1항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꼼꼼하게 볼 이유 없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말입니다. 추진위원장 및 감사,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나타나는 분들이죠. 조합임은 조합 단계에서 나타나는 분들이죠. 전문조합 관리인에 대해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5항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분들 뿐만이 아니라 다음에 나타나는 이분들에 대하여서 대통령령, 구체적으로 시행령 제90조입니다. 공간이 부족해서 제가 이렇게 줄여 표시해 두었습니다. 시행령 제90조입니다. 필요한 경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시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규정해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제2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1항 가운데 있어서 변경된 부분은 이 부분이 추가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에 나타나 있는 이분들을 엮어서 조합임원 등이라고 하겠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고요. 한번 엮어 두었으니까 그 이후부터는 이런 분들을 일일이 나열할 필요 없이 조합임원 등하고 적어 두기만 하면 될 겁니다. 어때요? 핵심적인 내용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럼 되었습니다. 자, 이제 신설된 제2항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시하였던 이분들께서는 말입니다. 대통령령, 구체적으로 시행령 제90조에 해당되겠죠. 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합임원 등에게 이미 약속된 내용이죠. 조합임원 등에게 자,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럼 앞에 제시되어 있는 분들 가운데서 이분들은 제외하고 조합임원 등에 대해서요. 여기까지도 이해할 수 있겠죠.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전단에 해당하겠고요. 후단은 이 경우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조합 임원 등은 말입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그 직으로 선임, 연임도 포함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조합 임원이 되고자 하는 분이나요, 그리고 현재 조합 임원이면서 앞으로 연임될 분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조합 임원이라는 것은 조합장, 감사, 이사 이 세 분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또는 선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라고 의무 규정을 신설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 제140조 제2항 신설된 제3의 3호입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전부 현행과 같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방금 전에 보았던 제115조 제2항에 따른 여기에 해당되겠죠. 교육을 기간 내 6개월 이내가 되겠죠.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기까지 핵심적인 내용 제대로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예고 드렸던 대로 2024년 12월 3일 일부 개정된 법률 제205495 내용 중 그 시행일이 2025년 12월 4일에 해당하는 조항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6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방법 등에 관련된 규정입니다.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제1항부터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정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 호에 대한 동의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나머지는 검은 색깔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개정된 내용은요, 개정 전에는 제31조 제2항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것이 개정 후 제31조 제3항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쯤 해두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동의서 또는 전자 서명 동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서면 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만은 이제 전자 서명 동의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추가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추가되었다는 것은 바로 개정 전의 내용과 비교해 보면은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전단에 해당되겠고요. 이 경우부터 후단에 해당될 것인데 이 후단 부분은 신설된 내용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전부 다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 전의 내용은 빨간색으로 제시하면서 이렇게 중간선을 그어두었습니다. 이제 이런 거 볼 필요 없을 겁니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즉 서면 동의서 또는 전자 서명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있어요. 서면 동의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항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가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은 현행과 같기 때문에 따로 정리할 필요가 없고 제2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면 동의서 또는 전자 서명 동의서 묶어서 동의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이렇게 해두었으면 이렇게 다시 적을 필요가 없을 텐데요. 이렇게 다시 적어두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담당자께 전화하셔서 한번 손봐 주시달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요. 서면 동의서 또는 전자 서명 동의서 이를 묶어서 동의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게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만 규정되어 있었겠죠. 이렇게만 규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때요? 추가적인 설명을 드릴 필요 없을 정도 맞죠? 그럼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작성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말입니다. 제31조 제1항은 바로 추진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렇게 대괄호를 제시하였다는 것은 제가 줄을 달아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요. 그리고 제35조 제2항부터 제4항은 조합 설립과 관련된 것입니다.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요, 시장, 군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거민 또는 확인한 동의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것도 개정 전에는요, 또는 확인한이 없이 서면 동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검인한 서면 동의서라고 말입니다. 이건 이제 개정되어서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하며 검인 또는 확인, 이것도 개정 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겠죠. 을 받지 아니한 서면 동의서 또는 전자 서명 동의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갈게요. 제4항입니다. 제1항, 제2항 및 제12조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수 산정 방법 절차 및 제1항에 따른 전자 서명 동의서의 본인 확인 방법이라는 것 또한요, 개정 후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만은 개정 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런 거 간략하게 확인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 또한요, 알아두면 좋겠죠. 자,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법률 제2054구호로서 일부 개정된 것 가운데 있어서 2025년 12월 4일이 시행일이 되는 조항들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제 제44조의 온라인 총회를 살펴볼 차례가 되어 있는데요. 이건 전부 다 신설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빨간색은 나타나지 않고 온통 파란색으로만 나타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있어 중요한 내용은 제가 녹색으로 이렇게 따로 표시해 두었으니까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화면 정리하고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4조의 온라인 총회는 신설된 것으로서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서 그 시행일은
2025년 12월 4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제1항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44조에 따른 제44조는 총회와 관련된 거죠. 총회와 병행하여서 그럼 오프라인 총회를 같이 열어서 이 말이 되겠죠. 총회와 병행하여 이러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총회, 이를 온라인 총회라고 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온라인 총회라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때?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 맞죠? 를 개최하여 조합원이 참석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자, 다만으로 시작되는 단서가 나타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서 시장 군수 등이, 다른 사람이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시장 군수 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그런 경우에 있으면요, 이처럼 총회와 병행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총회를 단독으로, 병행이 아니겠죠,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겠죠. 자,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입니다. 제1항에 따른 온라인 총회는 말입니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즉 세 가지의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개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제1호부터 간략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이 본인 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제2호, 온라인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의 접속 기록 등이 보관되어 실제 참석 여부를 확인, 관리할 수 있을까. 제3호, 그 밖에 원활한 의견의 청취, 제시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항입니다. 그 밖에 온라인 총회의 개최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위임해두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법률 제205495호에 담겨있는 내용 중 2025년 12월 4일 시행될 제48조 간략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규정은 말이죠, 신탁업자가 사업 시행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그렇다면 신탁업자가 사업 시행자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이 규정 눈길조차 줄 필요 없을 것입니다. 저 또한 무시하겠습니다. 이쯤 해두고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법률 제205495호에 담겨있는 내용 중 2025년 12월 4일 시행될 나머지 두 가지 규정입니다. 제135조 벌칙과 제136조 벌칙입니다. 이 내용 또한 우리는 앞서 제36조를 살펴보면서요, 개정 전 서면 동의서가 개정 후에는 서면 동의서 또는 전자 서명 동의서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럼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라는 거 바로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마지막 정리 이어갑니다.
제135조 벌칙입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고요. 두 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2호는 현행과 같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을 것이고요. 그럼 제1호만 개정된 것일 텐데요. 여기에 적혀 있는 내용 이미 설명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확인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6조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의 서면 동의서 또는 전자 서명 동의서를 위조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겠다는 것입니다. 제136조 벌칙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고요. 5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있어서 제1호부터 제4호는 현행과 같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 필요 없을 것이고요. 제5호 또한 이미 핵심 내용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마지막 확인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6조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의 서면 동의서 또는 전자 서명 동의서를 매도하거나 매수한 자에 대하여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핵심적인 내용 파악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쯤에서 화면 정리하고요. 이번 만남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